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8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내렸죠? 내렸는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글쎄요. 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까지 했어요.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원달러 환율은요. 계속해가지고 1340원대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달러 지수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위안화. 위안화가 문제다. 위안화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달러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움직인다. 글쎄요. 근데 달러 환율이요.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이거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여러 군데 방송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겁나게 올라갔죠. 이건 뭐 로켓인데요, 로켓. 야,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위안화는 어제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위안화를 한번 볼까요? 음? 위안화 여기 있네요. 어제보다 올라갔군요. 어제 요 언저리였는데 그죠? 올라갔죠. 정보를 뚫었네요. 심각하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 라인 하나 그려줘야죠, 빨간색으로. 이게. 이거. 정말 안 좋은데. 그죠? 저장 좀 해놓고. 안 좋다. 아, 환율이 왜 오르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딱히 환율이 오를 만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나요? 글쎄요.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주돈의 포지션이요. 주돈의 포지션은 계속, 코퍼스 20%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아예 그냥 주식시장을 보질 않았어요. 어차피 주가는 빠질 것 같고 에너지 관련돼서는 아예 좀 정리를 할까 그러는데 정리하기도 좀 그렇고 한 30% 남아 있으니까 좀 상황 좀 보다가 정리를 하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주도는 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요거 좀 주식시장을 좀 떠나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장중 흐름도 그렇고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고 여러 방송사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거진 뭐 주말 지나서부터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얘기들만 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 있다고가 됐으니까. 그러면 고퍼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고퍼스에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죠. 그죠?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 나오죠. 차트를 보면 거진 다 왔어요. 다 왔죠. 거진 다 왔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던 어, 우리 저 마지노선 1차 마지노선, 2차 마지노선 거진 다 왔어요. 요거 뚫고 내려가면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애매한 거예요. 날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8월 22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월이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연설을 지금 온 시선이 왜 이 잭슨홀 미팅에 가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벌써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 밑에서 놀 때는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 인상된 부분 75bp씩 계속 인상을 했잖아요. 7월 75bp 인상할 때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요 밑에였으니까 그래. 이거는 주가에 지금 금리 인상분에서 녹아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계속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면 인상된 금리만큼 계속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전 세계 경제에 계속 조금씩 어떠한 영향을 행사를 할 거예요. 그죠? 돈을 계속 미국에서 잡아 먹을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어떠한 그 흐름인데 그거를 자꾸 단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잭슨홀 미팅을 봐야 돼. 잭슨홀 미팅은 뭘 9월에 뭐 0.5%라든지 0.75%라든지 인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지금 흐름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상승을 하고 나니까 악재가 나왔으면 하는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심리적으로.
부담인 거예요, 지금. 2,5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게 부담이었던 거야. 사람들 마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팔지는 못하겠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악재가 나오면 내가 시원하게 팔게. 뭐 이런 심리? 이런 개똥 같은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면 날짜를 보면, 보세요. 오늘 지나갔죠? 내일도 흐지부지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유럽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예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그죠? 코인이 똥이 돼버렸으니까 그래픽 카드 수요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면 그러면 흐지부지. 그러면 금요일까지 잭슨홈의 파월 연설할 때까지 흐지부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빠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횡보, 빠지다가 횡보 정도? 그죠? 아까 전에 그 마지노선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3일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 3일도 불안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표들이 계속 나와요. 실업 지표 나오죠. 실업률 지표. 이거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먼저 번에 올랐어요. 저는 실업률이 떨어져야지 호재라고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로 일을 하려고 나와야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되고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해요. 이 실업률이 높아야지 경기가 침체가 안 일어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주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얘기고 실업률이 너무 높았을 때는 실업률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죠. 실업률이 너무 낮다는 건 뭐냐? 구인 구직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9월 1일 날 우리 이제 그 QT 그죠? 양적 긴축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450억 불 시작했던 게 9월 1일부터는 900억 불로 인상이 돼가지고 이제 빨아먹겠다.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한 첫날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돈을 더 빨아먹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월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되면 미국 5일날 노동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거 나오죠. ISM.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주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우리는 금요일, 월요일 이틀 쉬잖아요. 그죠? 이날 이틀 쉬죠. 그리고 2위에서 금리를 언제 올리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봤더니 9월 8일 날, 9월 9일 날, 9월 9일 날 EU에서 금리 결정을 해요. 영국하고 EU, CPI 지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확 올리겠죠. 그죠? 이때 금리 올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어떠한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투자가 할 만한데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다음 주 가면 그죠? FOMC 이게 있죠. 그죠? 이때까지는 파월이 아니면 연준 의원들이 계속 입을 털 거예요. 이때 내내 입을 털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빠졌다 올랐다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흐름은 이거예요. 나와라. 어디 갔냐? 저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요. 이거 좀 확대를 하고 흐름은 내일부터 뭐 갑자기 무슨 재료가 나와가지고 오늘 미국장이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반등해서 쭉 올라간다. 그죠? 그렇다면 전고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빠져서 둘 1번 안 2번 안 그리고 흐물흐물 끝까지 빠지는 거 3번 안 그죠?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라인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9월 달에 사실 9월 달까지도 별로 저도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9월 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장이 좋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줬던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나오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사실 EU에서 금리 올린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EU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약세가 달러 강세가 약세가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 환율도 오히려 덕을 보는 건데 그런 이점에서는
그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럽이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다고 해서 덩달아 폭락을 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애매한 거예요. 날짜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 요 박스권 안에서 그냥 힘없이 요 박스권 안에서 힘없이 그냥 9월달 한 달 보내고 9월 한 달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10월달 그죠? 시진핑 전당대회 있죠. 당대회 전당대회가 아니죠. 시진핑 당대회 있죠. 11월 달에 선거 있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 11월, 10월 달은 그냥 흐지부지 또 지나갈 거고. 그죠? 중국 지금 다 작살났는데. 그렇다 그러면 11월, 10월 달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과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올 가을까지만 장이 좋고 내년부터는 힘들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내년에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왜?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이제부터 금리 올라온 만큼 돈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금리 올라가잖아요, 서서히. 뉴스에서 부동산담보대출, 그 전세담보대출, 그죠? 신용담보대출, 마통 이런 거 금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연일 떠들어대잖아요. 그 금리 인상분이 계속해서 반영돼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12개월 변동금리, 그죠? 이런 거 계속 갱신되면서 높은 금리로 계속 돈을 빨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은 힘들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야 애매하다. 지금 참 애매하다. 그죠? 저는 오늘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양봉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양봉 나오고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분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방향에서는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좀 애매해졌다. 그리고, 국채금리는요, 거진 3% 가까이 다 올라왔고,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1.2% 빠졌고요, 코스피가. 그래가지고 2450까지 빠지는 양상. 그죠? 이러다가 진짜 2400포인트 무너지겠는데요, 잘못하다 보면. 근데 2400포인트 무너진다 그러면 2400포인트가 여기잖아요. 그죠? 2400포인트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따라 들어갈 거냐? 싸다. 아니에요. 싼 게 아니지. 그죠? 흘러내릴 때는 싼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만약 싸다라고 제가 느낀다 그러면 전 저를 뚫고 내려가야죠. 적어도 2300포인트 미만에서 어, 전처럼 미만에서 횡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싸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그때 좀 매수를 할까? 싸다고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어떠한 그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싸다 2400포인트 미만에서는 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 코스닥이 또 꽤 많이 빠졌죠. 개미들 털리는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 금리를 내렸는데도 항생은 또 빠졌어요. 항생 차트 한번 볼까요? 항생. 항생이 지금 차트들이 다 무너졌어요. 음, 뭐 하나 살아나는 차트들이 없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좀 해주고. 그죠? 항생 보면 이렇게 보면 요 밑에 라인에 걸렸는데 이 밑에 라인이 그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16년도네요. 16년도 저점까지 온 거예요. 16년도 저점. 그죠? 1차 지지선이 여기였는데 이거마저 무너뜨리는. 그죠? 1차 지지선 이거였는데 이거 무너졌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무너졌을 때. 여기 무너졌을 때. 여기 무너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저 지지선 무너져 가지고 회복 못 하니까 계속해서 걸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 과거에 거기 저항 걸려 가지고 또 저항 걸리는데 그 자리까지 다시 왔죠. 그렇다 그러면 항생이 여기서 만약 살아가지고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오 땡큐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는 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부동산이 작살나가지고 부동산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부동산 저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리고 그랬는데 부동산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식을 좀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주식 부양하려고 금리도 내리고 뭔가를 다 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죠? 금리가 이번에 0.5% 내린 거가 아니라 0.05%죠. 0.05 잠깐만. 그죠? 0.05%? 0.05% 내린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내렸거든요. 그 전에도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안 하더라. 그렇다 그러면 잘못해서 여기 빠진다 그러면 2016년도 미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국 이거 차트 이거 살아나기 힘들어요. 항생은. 그죠? 예. 그러면 항생만 그러느냐? 상해 한번 볼게요. 상해도 상하이 종합도 별반 뭐 그죠? 음. 아유 이렇게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 번에 이거 한번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음. 그죠? 얘도 과거 차트를 딱 봤더니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 11월. 11월에 붙었던 저항대. 그죠? 11월에 붙었던 저항대 고기에 거진 다 왔어요. 이게 사실 무너지기 전에 예, 무너지기 전에 전고 있잖아요. 전고. 여기가 전고인데 그죠? 전고 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차 이거 무너지고 2차 이거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볼 게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나스닥 폭락할 때요. 그죠? 잘 상승했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은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정부, 저 뭐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 너네들 봐라. 우리는 너네들 없어도 잘 먹고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올라가. 그 많은 호재에도 안 올라가.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다. 음, 지금 많이 힘들다. 차라리 개별주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도 1% 빠졌고요. 호주도 대략 1%, 니케이가 0.4% 빠졌고요. 금값, 은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안 좋은 거예요. 금은 내려간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전자산이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빠진 돈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구리도 빠지고 원자재 다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그죠? 천연가스는 이슈가 있죠. 러시아에서 로드스트림 1을 잠근다고 며칠 안 남았어요. 3일 동안 뭐 잠근다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스값은 많이 올라간다. 에너지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스닥 이거는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요게 제가 6시 30분쯤 캡처한 거예요. 현재 시간이 6시 한 50분쯤 됐고요. 6시 50분쯤 됐거든요. 48분이니까. 대략 다들 작살이 났네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미국장이 열려봐야죠. 미국장이 봐야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굳어버릴지, 미국장도 덩달아 떨어질지, 그게 한번 보이는 거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이 많이 힘들다. 장이 많이 힘들다. 만약에, 차트를 보면 좀 버틸 만한 구간들은 몇 군데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만약 빠진다 그러면 안 좋죠. 그죠? 그리고 희한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가 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뭐 저번 주에 다 했지만 나스닥도. 그죠? 전고 딱 걸려가지고 내려오는 모습. 그죠? 여기서 또 음봉. 이게 나스닥이 문제가 뭐 미국 주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등락폭이 지금 너무 커요. 음. 우리는 기껏 해가지고 1% 내외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2%까지는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 지금 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저렇게 말라버리고 거래량이 저렇게 말라버렸는데 만약 2% 3% 정도 이게 갭이 뜨면서 쭉쭉쭉 어떠한 뭐 양봉이나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크나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왜 횡보라든지 좀 이렇게 그 저항 구간에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등락폭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변동폭이 심하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있다. 근데 나스닥은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그죠? 그냥 뭐 뉴스 하나 나왔다 가지고 2% 빠지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S&P 500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S&P 500을. 그죠? 근데 얘도 많이 흔들렸어. 그렇다. 음. 그러면 또 무슨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음, 어, 일본이요, 징용 문제 해결을 안 하면요, 수출 규제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신문에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베 국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베가 죽은 이유가 통일교 그 문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시다, 자민당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뭐 중국도 건드리고. 근데 중국보다는 우리를 건드리는 게 더 쉬운가 봐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나왔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죠? 일본 강점기 때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일본과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얘네들은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알로봤는지 중국, 일본, 미국 다 아주 그냥 지금 난리 났어요. 기시다는 야스쿠니 가가지고 곡물 복납을 했죠. 백색 국가 저 그거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거절했죠. 이게 일본 수출 규제 나온다 그랬죠. 이게 백색 국가 이거잖아요. 그죠? 화이트 리스트. 그죠? 초계기가 아니죠. 초계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초계기 문제 이거 뭐 겨냥해가지고 삐삐삐 울렸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사과 요구하라고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월 31일 날 우리 뭐 있어요? 칩보.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인제서 이제 방송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모르죠. 정부의 가이드 어떠한 방향성이 안 나오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그 중국하고 저기 뭐야 뭐 뭐죠? 그 무슨 30주년이라 그러는데 중국하고 그 30주년인데 무슨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아무도 안 나와. 방송에 나오질 않는데요. 무슨 문제 생길까 봐.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미묘한 시기다. 누가 나와서 그냥 얘기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 거예요. 중국에서 작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괜히 중국 편 들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작살나는 거고 중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작살나는 거고 그런 형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미국은 진짜 쟤네들 방송에서 우리 욕 엄청나게 했잖아요. 낸시 펠로시 패싱했다 그래가지고 심각하다.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계속 기사로 이런 걸 쏟아낸다. 기다려주질 않는다. 아 쪽팔리다. 그리고 기시다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독일의 쇼츠 총리도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추우니까 그죠? 저기 뭐야 더우니까 지금은. 근데 겨울에는 추워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푸틴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딸이 폭파해가지고 차가 폭파해가지고 죽었대요.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죠? 3.75에서 3.65, 0.05% 인하를 했거든요. 1월에 0.1포인트 인하 이후 지난달까지 동결하다가 12월에 0.05포인트 인하, 1월에 0.1포인트 인하, 그리고 지금 다시 0.05포인트 인하. 그죠? 그리고 애플하고 테슬라가 지금 중국 수찬성 여기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좀 생산을 못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실적에 바로 반영되겠죠.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게 나스닥의 완투 그죠? 완투 맞나요? 애플은 완인데 모르겠네. 뭐 기시다도 이제 그 지지율 떨어진다. 아 지금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저 요새는 이런 거 보면 글쎄요, 뭐, 방송을 들으면 계속 그 얘기고, 빙빙빙 돌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9월 9일.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음. 이 주가가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어서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차트는 원래 뉴스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응적인 차원에서는 차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횡보를 한다. 그죠? 여기서 횡보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요 밑에 내려와서 횡보를 하든 요 위에서 횡보를 하든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어느 선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있을 겁니다. 내일 반등을 하든지 더 내려와서 반등을 하든지. 그죠? 어. 여기 상승분의 50% 되는 지점까지 내려와 가지고 반등을 하든지.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요걸 못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50%니까 여기 잡고 내려와서 여기 온다 그러면 여기서 곧버스를 때려 박을 겁니다. 이렇게. 어.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레버리지는 다 아니고요. 레버리지를 지금 투자하기도 좀 애매해요. 뉴스가 정확하게 하방이다. 뭐 이런 뉴스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정 부분 보충만 세워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곧버스 20% 투자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요 ETF에 30% 투자돼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2차 전지하고 중공업 여기에다가 주식을 좀 투자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 중공업 ETF, 타이거 200 중공업 ETF 요거하고 2차 전지는 개별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만약 어떤 주식을 산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 ETF에다가 조금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요. 8월 말까지 이 칩보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해결 잘해야 돼요. 지금 진짜 이게 우리가 중간에서 외교를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외교를 잘해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데 대려 화를 내고 있죠. 윽박을 지르고 있어. 너 미국한테 가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식으로. 알로 본 거예요. 미국은 너 중국한테 가면 우리한테 죽어. 일본 애들은 야, 씨, 과거에 너 문재인 정부 때 씨, 있다고 해놓은 거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왜 지금 사과를 합니까?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일본 놈들은 씨, 이제 와가지고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어?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8월 말일까지 예의주시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기저기 찔러보는, 그리고 개별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